추 장군의 충격적 폭로가 화제입니다. 그 의미와 함께 뒤에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 보고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추 장군은 오늘 페북을 통해 지난해 법사위 논의 중 정부 TF로 넘어간 후 정부 안으로 한다고 중단하라고 해 기다린 시간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1차 정부안이 나온 후 기대한 것과는 방향이 너무 달라 김용민, 박은정 의원 등이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당에 제진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다시 2차 정부안을 입법 예고 직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의총 도중 강경파라고 언론으로부터 애국게 오해를 사는 김용민을 아는 나는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용민은 6년 전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원 중 한 사람이었고 나는 개혁을 추진하는 법무부 장관이었다. 당시 김용민 등 위원들이 제안한 개혁안들은 법무 검찰개혁에 큰 도움이 돼 수용되었다. 그러니 개혁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법사위에 맡겨주시라. 과학적 진리라 믿었던 것도 오류를 시정합니다. 하물며 제도 설계를 놓고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니, 총리실에 검찰개혁 TF는 뭐하는 겁니까 이거? 이 정도면 상당히 고위직이 검찰한테 무슨 약점을 잡힌 게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인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렇게 법사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게 위로가 됩니다. 관련해 법사위가 차주 준비하는 큰 카드 끝까지 봐주시고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나오면 검찰이 스스로 공소 취소하면 되는데 해야죠. 그걸 안 해서 안 하니까 결국에는 지금 나선 국회에서 민주당이 네. 7개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한 5개 사건은 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인 것 같고 2개 네, 사건은 네. 문재인 정권 때인 것 같거든요. 요거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저희가 지금 3월 중순경에 국정조사 보고서를 국회 예.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께서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여야 협상을 하면서 아마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는 바로 국정조사가 진행이 될 텐데 대략 그 좀 그러니까 그 이렇게 유사한 것과 연관된 것과 묶어서 몇 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번은 하고 저는 이제 이런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죠? 그런 것들 한 묶음. 그러니까 대장동 위례 뭐 김용전 부원장 사건 그것이 뭐 이런 묶음. 것들은 다 한 묶음이죠. 네네. 예. 그다음에 요 대북송금이 또 한 묶음. 예, 따로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가 또 우리 봉 기자님을 뭐 대상으로 한 언론인들 네. 탄압 사건 예. 그것도 이제 하나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최소 3번 이상은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그런 7개 입장을 사건을 갖고 동시에 하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네네. 묶어가지고 네네. 하루 24시간 풀로 해서. 그러면 이제 주로 나오는 사람이 이제 증인들이 나와야 될 텐데 네. 참고인도 나오고 이 수사한 검사들이 나와야겠네요. 나와야죠. 네. 예. 아무튼 그 하루 하는 제 의견인데 뭐 부족하면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거는 중간에 이제 위원장이 의결을 해서 바꾸면 됩니다. 늘려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검사들도 나와야 되고 네. 그다음에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이라도 발부해서 계속 압박을 해야 되고 또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나와야 되고 네. 또 이런 녹취록 접견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당사자들도 나와야겠죠. 김성태 씨도 나와야 되고. 네.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대장동 사건이 제일 사이즈는 크잖아요. 증인도 많고. 근데 남욱 변호사가 작년 9월부터 이제 계속 본인의 입장을 바꿨어요. 검찰에서 어떤 회유 강압 수사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폭로를 법정에서 했었는데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 등 이런 분들 나옵니까? 일단은 여야 협상을 할 텐데 저희는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아마 이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해서 그 증인들 다 불러다가 국정조사를 한 다음에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국정조사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서 채택을 시킨 다음에 근데 징계 요구라든가 그다음에 시정 요구라든가 등등의 그런 국회가 가진 권한을 갖고 법무부에 요구를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법무부에 요구할 때 법무부가 그걸 받아서 뭐 온당하다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따라야죠. 공소 취소를 결정할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이게 재판의 관여 여부 등은 예. 조금 그 미묘한 그 문제가 있어서 네. 저희가 재판에 관여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드러내서 네. 근데 증거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만 딱 해서 정리해서 하면 그거는 이제 법무부에서 판단을 할 텐데 시정 요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불법
조작 강압 수사가 이제 핵심이 네, 네, 되겠네요. 네. 그러면 증인들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징계 요구도 있고 저희 뭐 수사 요구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렇게 불법 네. 수사한 거에 대해서 그 검사들에 대해서 네, 검사들에 수사 대해서, 요구를 네, 법 왜곡죄는 소급표 때문에 안 되겠군요. 옛날 그러니까- 수사한 거는 예. 아 그렇군요. 아쉽네요. 그게 소급할 수 있게 어떻게 특례나 이런 게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된 거라면 예. 법 왜곡죄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그 생각은 드는데요. 그건 한번 범위적인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두 개 기관이 생기고 이게 설치법이 네. 지금 다시 정부 입법 예고안이 왔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핵심은 이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거 같은데 네. 이번에 설치법에는 그 포함은 안 돼 있지만 민주당 의총에선 수사권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건 맞죠? 보안수사권 예, 보안서 없는 검사에게 걸로. 보안서권 안 네, 된다. 요구권만 주는 걸로.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부는 제한적으로 제한을 둬서 일부 줘야 된다. 또 경찰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지금 그 보안 수사권을 주는 것은 우리 당론으로는 안 되는 거로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검찰의 수사권을 이제 박탈하는 예. 그런 개정이 같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 이것도 사실은 금지를 네.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형소법이라든가 다른 거에 이제 개정사항으로 넣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때 경찰에게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시기라면 그런 걸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콱 박아갖고 이런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예. 공소시효 완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만 박아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님들은 네. 아무래도 요만큼의 틈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빼버리는 걸로 주장을 하시는데 네. 네. 그거는 좀 당과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을 보고 드립니다. 검찰개혁이 지금 난리입니다. 이 끓어오르는 절박함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과거의 뼈아픈 실패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 뼈아픈 실기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검찰 권력이 스스로 정치 세력화하여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초유의 사태를 온몸으로 겪어내야 했습니다. 그 참담한 역사를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는 생존 본능이 지금 지지층을 거세게 뭉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내부 분란이 될까? 대통령에게 악영향을 끼칠까? 고민되지만 그래도 반대하고 떠들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지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부나 정당 내부에서 파열음이 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보수 언론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 불협화음과 내부의 거센 항의가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개혁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정치학에서는 개혁이 가능한 찰나의 순간에 기회의 창이라고 부릅니다. 이 창문은 천년만년 열려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집권할 수도, 영원히 과반 의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여론의 지지가 뒷받침되는 바로 지금이 기득권의 심장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